안녕하세요. 감정 해설 중심 드라마 리뷰 채널 신파인더입니다. 오늘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화 이야기인데요. 이번 화는 아래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려 해요. 1. 해숙과 낙준, 천국에서 다시 시작된 부부의 감정. 2. 해숙 곁을 맴도는 수상한 두 여자의 정체. 3. 그리고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이 세계의 시스템과 배경.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볼게요. 이화에서는 낙준이 천국에서 해숙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자신은 이제 누구보다 건강하다며 해숙 앞에서 힘차게 달려 보이고, 이승에서 아내가 좋아했던 돌담길과 능소와 흔들의자까지 모두 기억해 그대로 재현해둔 집, 그리고 함께 여행 가려고 준비해둔 용품들까지도요. 이 모든 준비는 해숙과 함께할 시간을 위해 낙준이 오래전부터 천천히 만들어온 사랑의 흔적들이죠. 하지만 해숙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모든 걸 그대로 기억한 낙준이지만 딱 하나 정말 중요한 말만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지금이 제일 예쁘다. 이 말 하나 믿고 젊은 시절을 포기하고 80세의 모습으로 천국에 온 해숙. 그런데 정작 낙준은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섭섭함을 넘어서 깊은 상처였을 거예요. 결국 해숙은 이 감정을 낙준에게 털어놓게 되고, 두 사람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 대화는 이승에서보다도 더 진한 감정과 믿음으로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줍니다. 요즘은 이런 사랑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오래 남고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감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위트도 넘쳐요. 이 드라마의 진짜 매력은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잡았다는 점이죠. 1화의 감초가 0이었다면 2화에서는 단연 나레이션 기계라고 생각해요. 42살 나이차 커플의 감정선을 대신 말해주는 것도 모자라 해숙의 마음을 너무 귀엽고 솔직하게 전달해주는 장면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낙준이 해숙을 보고 귀엽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해숙은 쑥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레이션 기계가 갑자기 애교 폭발하면서 대신 해숙의 마음속 감정을 표현해주거든요. 그 특유의 딕션과 억양으로 감정을 전달하니까 언밸런스한 매력이 더 웃기고 귀엽게 느껴졌어요. 팔순 아내 해숙에게 여전히 소녀 같은 감성이 남아있다는 걸 그 장면에서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 장면에서 진짜 터졌어요. 보통 감정을 깊이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는 분위기가 무겁거나 차분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감동적인 순간과 웃음을 정말 균형감 있게 담아내더라고요. 슬픔과 따뜻함 그리고 위트를 모두 놓치지 않고 잘 버무려져 있어서 한 번 봐도 좋지만 두 번, 세 번 다시 봐도 또 재미있고 여운이 남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해숙 곁을 계속 맴돌던 수상한 여자의 정체부터 이야기해볼게요. 2화에서 그 여자가 해숙 앞에서 물병을 툭 건드리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 순간 저는 아, 이건 소냐다 하고 바로 떠올랐어요. 이승에서 해숙이 키우던 고양이 소냐, 그녀와 똑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올린 머리, 날카로운 눈매, 새침한 표정, 게다가 책상 위에 있던 물병을 슬쩍 건드리는 행동까지 고양이의 습성과 딱 닮아 있었어요. 이런 표현에 대한 연기는 소냐 역을 맡은 최희진 배우님이 정말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보고 해숙도 직감적으로 알아보죠. 이름표를 본 것도 아니고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지만 그녀가 바로 소냐라는 걸요. 해숙은 저승사자가 언제 낙준을 데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휩싸여 있었는데요. 1화에서 소냐는 해숙 대신 낙준을 지켜주고 그 희생으로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해숙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고 그 소냐를 천국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수상한 인물, 한지민 배우님이 연기하는 소미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1화 마지막에서 갑자기 등장해 낙준에게 안긴 여자, 해숙 입장에선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소미라는 인물의 정체에 대해 지금 시청자들 사이에선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오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미 이꼬르 영애라는 추측입니다. 영애가 사고를 당하는 듯한 소리가 들린 직후 곧바로 천국 장면에서 등장한 인물이 소미였기 때문에 혹시 소미가 영애의 젊은 모습이 아닐까? 라는 해석도 등장했죠.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타이밍이 묘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영애는 사고로 인해 잠시 천국에 올라온 임사체험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실제로 2화 초반 임사체험자에게 해숙이 달려들자 천국 직원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기억을 지우고 돌아가야 한다라고요. 이 설정은 앞으로 전개될 영의 중심 에피소드에서 핵심 장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쪽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소미는 낙준의 어머니, 즉 해숙의 시어머니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에요. 해숙은 젊어진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을 겪는다는 말은 일부 기사에서 추측성으로 등장했던 표현이니까요. 공식 캐릭터 설명에는 그런 문장은 없고 해숙에 대해선
잠깐이었지만 짧고 굵은 시집살이를 경험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걸 보면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갈등이 현재 이야기 속 복선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죠. 제 해석은 이래요. 소미는 시어머니로서 해숙과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해 낙준과 해숙은 따로 나와 살게 됩니다. 마치 폭삭 속았수다에서 관식과 애순이 고부 갈등 끝에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되었던 것처럼요.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미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먼저 천국에 도착한 그녀는 감시자의 역할을 맡으며 이승의 아들 낙준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 낙준이 사고를 당할 위기에 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소미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막으려 했었지만 천국의 시스템상 개입의 한계가 있었고 결국 낙준은 목숨은 지켰지만 하반신 마비를 입게 돼요. 그 일 이후 소미는 자신이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계속해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며 낙준을 몰래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낙준의 생이 끝나갈 무렵 저승사자들이 그를 데리러 가려는 순간 소미는 다시 한번 그를 구하기 위해 이번에는 천국의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개입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낙준은 그 순간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소미는 그 행동이 발각되어 센터장에게 징계를 받게 되고 지옥행 열차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 이승의 삶을 마친 낙준도 같은 열차에 탑승하게 되죠. 그 순간 낙준은 지옥행으로 끌려가던 소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엄마라는 걸 깨닫고 필사적으로 그녀를 구하게 돼요.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센터장 앞에 불려가게 되고 센터장은 이들의 사연을 듣고 기억을 지우는 조건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자면 이 센터장이라는 인물도 단순한 관리자만은 아닙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그는 천국 지원센터의 수장이자 천국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을 알고 있는 갓파더 같은 존재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상에서 망자들의 염원에 응답하는 소원수리자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인물이었기에 소미와 낙준의 사연을 듣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설정이 되죠. 하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렇게 간단히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미는 모든 기억을 잊었지만 낙준이라는 이름만큼은 끝내 잊지 못한 채 해숙과 낙준의 보금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엔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세계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긴 정말 천국일까? 하지만 살펴보면 이곳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완전한 천국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일단 이곳에는 아주 명확한 규칙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외형은 바꿀 수 없다는 규칙이죠. 해숙은 남편의 말 지금이 제일 예쁘다는 그 한마디를 믿고 80세의 모습 그대로 천국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낙준은 청년의 모습이었고 해숙은 이 불균형을 바꾸기 위해 민원을 넣지만 선택한 외형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죠. 이외에도 신체 나이에 맞는 행동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건 명백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천국이라는 이름과 달리 이곳은 뭔가 계속 조절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감시 시스템도 존재하죠. CCTV처럼 설치된 장치들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중요한 상황에서는 관리자들이 개입하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곳은 단순한 안식처라기보단 시험장 같은 느낌에 더 가까워요. 아직 진짜 천국에 가기 전 여기서 한 번 더 사람들의 심성을 살펴보고 그 자격을 판단하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세계에는 또 하나 흥미로운 설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포도알입니다. 극중 낙준의 대사에 따르면 포도알을 다 모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거든요. 정확히 몇 개가 기준인지 어떤 상황에서 포도알이 생기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숙에게 특정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포도알이 생기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 포도알이 단순한 소품인지 아니면 해숙의 천국 생활을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작은 포도알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심판 같은 느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들을 보고 있으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곳이 진짜 천국이 맞는지 되묻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분명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심판과 선택이 작용하고 있고 그걸 기준 없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구조들이 있죠. 그래서 이 드라마는 단순히 죽은 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의 끝에서 다시 삶에 대해 질문하게 만드는 공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3화 예고편에서는 해숙, 낙준 그리고 소미 이 세 사람이 본격적으로 함께 지내는 장면이 등장해요. 소미는 자연스럽게 이 집에서 더부살이하게 되고 해숙은 처음엔 경계하지만 조금씩 그녀와 가까워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소미가 해숙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해숙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묘한 감정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관계와 기억들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화에서는 과연 이 셋의 동거가 어떤 갈등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소미의 정체가 조금 더 밝혀질지, 그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 화는 해숙과 낙준의 감정 회복, 그리고 소냐와 소미라는 인물들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졌죠. 특히 소미는 1화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후 정체에 대한 단서는 거의 없었고 2화에서도 정확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런데 3화 예고에서는 셋이 함께 살고 있다는 설정이 등장하면서 이 인물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저는 이번 화를 보면서 사랑, 기억, 죄책감, 용서 같은 감정들이 이 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얽혀가는 느낌이 참 흥미로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소미의 정체, 다음 화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 예상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리뷰에서는 3화 내용과 함께 이 셋의 동거 속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갈등과 감정선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심파인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